네, 안녕하세요. 2018-20학번 2학년 최선주입니다. 영상에 자기 사진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기 사진 넣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제 사진을 넣고 시작을 할 건데요. 굉장히 민망하니까 사진을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과제로 30분 동안 이 총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는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보면은 총이치 기공 과정에는 나비치 제작과 수질 이치의 제작 그리고 그게 끝나서 완성이 되는 걸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이치를 나비치와 수질 이치로 나누는 이유는 교학 기록에 의해 나비치를 점검해주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나비치의 제작은 예비 모형 제작, 개인 트레이, 그리고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 교합재 제작, 교합기의 장착, 인공치의 배열, 상하과 하하가 이렇게 배열해주고 치은을 형성해준 다음에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해주고 수질 이치에서는 메모라고 몰드에 형성하고 레진 전입, 함 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이치에서 모형 제거, 이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완성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단 처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과에서 하는 건데요. 치과에서 구강내의 악골에 진찰 그리고 진단을 해줍니다. 이제 치과에서 이거 사람 치아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서 몰드를 떠가지고 그게 우리 기공소에 가면은 그때부터 저희 기공소에서 하는 일이 시작되겠죠? 그게 이제 기성트레이를 이용한 무치약 인상입니다. 연고 모형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줍니다. 이 개인 트레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나 좀 신경 쓸 게 많고 좀 그려줘야 된다거나 되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네 그럼 볼게요. 일단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구강 내 변형을 형성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치과에서 이제 해주는 거겠죠? 정밀 인상제를 이용해서 구강 내 인상을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악, 우치학 기능을 이제 인상체를 이제 떠줍니다. 박싱 메소드에 의해 주어진 이제 상하 조명인데 이제 박싱 메소드가 뭐냐면 이게 네모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형을 떠준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박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몰드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석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주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덱스를 형성해 줍니다. 이 바닥에 그냥 구멍 뚫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주 모형상에 이제 후연 펫에 이제 저희가 이 깊이를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면은 솔직히 목구멍 뒤로 넘어가면 이게 좀 아프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만들어라. 이 어디까지를 이제 모형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제 기초상 제작인데요. 이렇게 나와버리네. 잠시만요. 기초상을 제작해주는데 이제 여기 할 때 기본으로 일단 저희가 선을 한 3개 정도 그려줘야 돼요. 일단 제일 깊은 곳은 은엽이행부, 그 다음에 3mm 정도 차이를 둔 다음에 앞뒤로 근엽이랑 스페이서를 형성해 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스페이서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저희가 스페이서를 내장하는 이유는요.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게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이서를 이제 공간을 두고 이게 먼저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게 개인 트레이 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개인 트레이를 형성해주는 이유는 구강 인상을 정확하게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서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자가중화 레진 또는 광중화 레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교합지를 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관 관계를 기록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게 저희가 입을 다물 때 위아래, 앞뒤, 좌우 이렇게 6방향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각도라던가 정도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러 그 환자가 와서 이제 한 번 더 이걸 체득을 해줍니다. 결국 이것도 저희라기보다는 치과에서 해주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환자가 내원하는 횟수는 최소 5번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해 줄 때, 그 다음에 예비 임상 체득을 해줄 때, 그리고 개인 트리를 깊숙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줄 때, 그 다음에 교합 확인할 때 지금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확인 이렇게 총 5번 오는데요. 이제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환자는 최종 확인하기 전에 안 와도 되지만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오게 되지만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5번만 오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5번 이상으로 환자가 안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네. 그다음 교합기에 주먹을 부착해 줍니다. 이게 교합기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 똑똑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말했다시피 그 환자의 어느 정도라던가 정도, 각도 이런 거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교합기에 부착하는 데 좋게나 힘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인공치 배열할 준비를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환자의 필요한 색깔? 환자에게 맞는 심미를 위한 색깔이라던가 너무 하얗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하얀 정도라던가 이제 크기라던가 이런 거를 좀 정해줘야겠죠?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인공치 배열 준비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총액치를 이렇게 내원하고 나서 교합 체득하고 나서 이제 임시 트레이를 부착해주는데요. 이 임시 트레이가 총액치 제작 과정이 아니어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그 환자의 그 치아가 몇 군데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모델을 떠가지고 갖고 오면은 저희 기공소에서 그 치아를 잘라서 이게 무치하게 돼서 입 뽑아내면은 어떤 모양이겠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임시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총이치를 만들었다고 환자가 이제 무치약으로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심미 불편하기도 하니까 심미 저작 발음 이런 기능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이게 뽑고 나서 바로 껴주는 거라서 좀 아플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수업에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거 부어오르는 부분을 이렇게 압박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덕분에 오히려 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 언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길게는 안 할게요. 어차피 이게 총이치 제작 과정에는 좀 다른 편이고 그냥 이제 총이치 제작하는 동안은 이제 환자는 임시 총이치라는 그런 걸 하고 다녀서 그 타이밍 그 사이 시간 동안 뭐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악 중절치를 배열해 주는데요. 저희가 중절치를 기준으로 잡고 해주기 때문에 중절치를 먼저 배열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악, 전후, 전치를 일단 먼저 배열을 해주거든요. 이 전치 4개를 배열해줍니다. 역시 색깔은 다 같아야겠고 모양이라던가 이런 걸 다 보고 할 수 있어야겠죠. 색깔이 한 군데만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굳이 새로 만드는데 그런 이상한 걸 넣어줄 필요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 구치부 배열을 완료합니다. 저희가
여기 할 때 앞에서부터 뒤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배열이 하악 제1소고치를 제일 마지막에 배열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비기능 치아로 자리 메꿈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으나 마나지만 그냥 있는 게 좋으니까 넣는 거기 때문에 비기능 치아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잘 안 쓴대요. 씹을 때 딱 알고 나서 생각해보면서 뭘 먹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리 메꿈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악 제일 소고치를 제일 나중에 배열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은을 형성해 줄 건데요. 여기서 치은을 보면은 여기 살짝 녹이듯이 해가지고 살짝 이게 진짜 사람 치아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건데 이게 솔직히 뭐 기능보다는 그냥 심미를 위해서 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들반들하면은 사람 치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해주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인공치 배열 완료 후 치은 형성은 50에서 60% 정도만 완성해준 다음에 교합 확인을 확인한 후에 교회 환자가 이제 괜찮다 이거 잘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치은을 100% 완료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0에서 70 말고 이제 100%를 했는데 교합을 확인했을 때 이제 백바꾸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다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컴플레인을 걸면은 다시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치은 100% 완성해주기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해준 다음에 교합 확인 후 이제 100%를 치은을 형성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의치 조각 및 치은 형성이 완료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줘야겠지. 이제 교합이 우리가 확인한 그 교합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좀 의치상 조각 및 치은 형성 완료했으면은 이제 나위치를 이제 한번 껴봅니다. 이제 환자가 껴보고 이제 뭐 괜찮다, 다 잘 됐다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겠죠. 이제 나비치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비치 수정 후 이제 환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없다, 괜찮다, 왜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수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교합기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네, 2명에서 분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이제 레진 치아, 이제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가는 치아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게 완성된 레진 덴처라고 합니다. 여기 치은 형성된 거 보이죠? 살짝 실처럼? 근데 이거는 왁스에서 나오는 그 치은이래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왁스 자체 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플라스크라고 이제 하암인데 이제 이게 4종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상암, 하암,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이 뚜껑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상암, 하암에 이제 뚜껑 그렇다 치더라도 디스크는 왜 있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꺼낼 때 망치로 이렇게 치거든요. 망치로 쳐가지고 뚜껑을 열고 저 디스크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밑으로 플라스틱 안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모형을 빼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디스크가 없는데 쳐주면은 그냥 안에서 충격만 가가지고 안에서만 부셔질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몰 전에 나비치를 물에 넣어줘가지고 물에 살짝 넣어줘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흡수시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몰제가 이게 분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세린은 이렇게 도포해줍니다. 이제 다 빠져야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매몰을 해줄 건데요. 1차 매몰은 이제 먼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제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되고요. 살짝 어느 정도로 넣어야겠다. 이제 여기 위에서 6mm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6mm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바로 바닥에 놓으면은 나중에 디스크 꺼내듯이 이렇게 쳐줬을 때 이게 바로 모델로 충격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을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 이 치아를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겉에를 살짝 닦아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분리제를 한번 도포해줍니다. 여기 때 섞어 분리제를 도포해주는 래를 이제 섞어 잘 분리되기 위해서겠죠? 근데 바세린 대신에 이걸 도포해주는 이유는 이제 바세린 같은 경우는 살짝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살짝 이게 고르게 도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고르게 잘 도포해주고, 이제 딱 나왔을 때 겉에 거칠거칠한 그런 부분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바세린 대신에 분리제를 도포해준다. 섞어 분리제는 그냥 뭐 비눗물 그런 느낌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2차 메모를 해줄 건데, 그때 2차 메모는 그 위에다 석고를 넣기도 하는데, 이제 2차 메모를 석고로 넣는 경우는 3차 메모에서 경석고를 넣을 때를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외에도 2차 때 경석고를 넣고 3차 때 다시 석고를 그냥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2차 때 석고를 넣고 3차 때 경석고를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상함을 이제 넣어준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상함에도 당연히 분리제를 도포해줬겠죠. 그 바세린을 도포해줬겠죠. 바세린 도포해준 후 다시 껴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 다시 부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때 교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위에가 보여야 된대요. 이게 보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경석고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교합 부분을 닦아주는 이유는 이제 경석고가 교합 부분에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메모로 플라스크를 마저 장착하고 이제 경석고를 넣고 이제 압력을 줍니다. 어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쪽 구멍에 보면 막 이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정도로 꾹 눌러준 다음에, 이거 보이죠? 이게 되게 엄청 꽉 막아주거든요. 이게 엄청난 압력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뜨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음을 좀 이렇게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차 메모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3차 3단계를 해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위치의 치출을 이게 빠지게, 왜냐면 제가 석고 분리제를 발라줬으니까 이건 빼기 더 쉽겠죠. 이래서 빼기 더 쉽게 해주는 거 외에도 레진 줄시 치아의 변형을 좀 더 방지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 암 연화 후 함 분리와 왁스 세정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함 연화가 뭐냐면 이제 온도를 좀 가해주면, 이제 레진은 이게 뭐지? 왁스잖아요. 왁스는 이게 쉽게 녹아요. 물에. 뜨거운 것에 쉽게 녹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화고요. 연화시켜준 다음에 불내주면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왁스를 이제 닦아내주는 거죠.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진 분리제, 여기다가 레진 분리제를 덮어준다. 왜냐면 이제 레진을 끼고 해줘야 되잖아. 근데 모델에 레진이 붙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 레진을 분리 도포 후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수지 계량 후 혼합하여, 이게 수지 계량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레진을 꽉 닦아낸 다음에 그 닦아낸 레진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하기 전과 후에 그 몇 그램이 차이 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그램에 맞게 수지를 또 이렇게 계량을 해가지고 딱 맞게, 그 수가 맞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딱 맞게 한 다음에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모두의 수지 전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알아야 되는 거는, 수지 전입할 때는 정 스테이지라고 좀 끈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 중간 단계에 넣어주면은 제일 잘 맞는 모양이 나오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일 플라스크 장착 후 3단계에 걸친 시압.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시압을 해주는데, 이게 꾹 눌러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확실히 이번 것도 여러 번 꾹 눌러줘야겠죠? 그래, 이게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강한 압력을 그리고 여러 번 주어서
시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계에 넣고 이 레진 맞나? 수지를 넣어서 레진 아까 왁스였죠? 이거를 꾹 눌러서 3단계 시합해준 다음에 이 중화 과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물에 물인가? 이상한 액체에 넣어두면은 안에서 이게 굳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에 분리해서 말몰질을 제거해주는데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질 것 같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도 않고요. 보니까 막 망치로 부순 다음에 막 잘라내고 하는데 2단계에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망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2단계에서 이제 주 모형도 분리가 되기도 해요. 저기서 보면은 어떻게 저 모델이 2개 만드는 건지 2개를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단계에서 작업 모형이 파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 재부착 후 선택 삭제 과정을 해주면 돼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그 한번 맞다고 확인된 거를 쓴 게 아니고 거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해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교합기에 한 번 더 부착을 해줘가지고 교합을 확인해주고 이제 좀 넘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제 수지 과정에서 오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이게 100% 정확하게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나비치와 비교하여 고압이 높아진 부분은 선택 삭제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 모형에서 아까 그게 주 모형이고 부서지는 게 작업 모형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모형에서 분리 후 을지 다듬질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다듬질을 하는 게 이제 연마 과정 같은데 이제 연마하면 이제 광택을 좀 내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은을 100%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100% 치은 형성도 해줍니다. 여기가 연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퍼미스를 이용한 연마 과정을 한번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다듬질을 할 때 선택 과정에서 살짝 까칠까칠한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광택을 내주는 그런 연마 과정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광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치는 형성도 여기서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궈서 갑니다. 왜냐면은 그냥 어떻게 가긴 좀 그래서 수중에 보관한 다음에 가져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치과에 가면은 구강 내에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고객의 마지막으로 확인을 위해서 총이치 하면은 총이치 제작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는데 지금 시간이 23분이네요? 아직 7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개인 트레이 총이치가 아닌 개인 트레이 제작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총이치 제작이 아니라 개인 트레이 제작이라서 총이치 들어가는 거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좀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7분이 남았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개인 트레이 제작 개인 트레이 제작할 시 고려할 사항인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상지 공간 부여.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을 부여해준다고. 그 다음에 트레이 재료의 색상. 근데 저는 솔직히 트레이 재료의 색상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상체와 대조되는 색을 선택해야 인상체 즉시 인상체의 압박 부위 및 결손 부위를 확인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색상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작할 때 트레이 손잡이 위치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손잡이 대충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의사를 위해서 하나의 배려 단계인 거죠. 그리고 배려를 해주고 어느 정도 편하게 해줘야 우리도 나중에 모형을 받을 때 편한 걸 잘된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인산체득 시 주변 조직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산체득 시 압력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손잡이는 구승 운동에 장애가 없고 시술자의 조작이 편하도록 베이스에 대하여 상악은 45도 니은자요. 하악은 90도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90도면 안 되고요. 90도 할 때 이 입술이 부딪히지 않도록 살짝 위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90도로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하악에 보면은 여기 보조 손잡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상악은 원래 이거를 안 그려주긴 했는데 여기는 만들어줬네요. 여기 이게 상악을 이렇게 이걸로 눌러준 다음에 뒤쪽에다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혀 부분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혀를 이렇게 누르긴 좀 불편하니까 여기 양쪽에다가 보조 핸들을 만들어줘서 다시 핸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거 수업 중 하나 드는 것 중에 박싱 메소드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박싱 메소드를 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박싱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기보단 좀 늘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박싱 메소드를 해주는 이유는 주변 보호 및 가장자리를 확보해주고요. 크기 및 형태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료의 절약? 그런 이유로 이제 박싱 메소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굳이 총이치가 아닌데도 개인들에다 박싱 메소드에 대한 설명도 끝이 났는데요. 이제 좀 더 저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총이치를 할 때 만족도 높은 총이치 제작을 위해 시가기공사는 치아의 상실로 인해 생기는 구강 형태 및 기능 변화와 같은 세부 생리 등의 기초화학적 지식이 습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술만 중요하다는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초화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저희가 무슨 재료를 왜 사용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총이치 보초 제작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 인상이라고 해요. 그런 기능 인상을 위해 저희가 뭐 새로운 재료를 생각해 본다거나 뭐 그런 걸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 신정은 교수님의 피얼 같은 건데, 뭐 들어가 보실 분은 여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저의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은 설명 끝났고요.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느낀 점이라도 해볼까요? 솔직히 저희가 이게 30분이 이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했던 거는 저희가 총이치 제작 과정을 30분이 아니라 이제 2번 정도 수업에서 반복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진도로 나갔다고 하면은 확실히 30분 만들기 힘들었겠죠. 뭐 앞에서 혼자 15분을 한다고 해도 뒤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10분은커녕 5분도 안 돼 그냥 읽고 끝났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2번 반복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한다, 이런 건 좀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신절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덕분에 좀 더 제작 과정을 대충이나마 알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끝났고 저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이치, 이제 임시 치아를 부착하는 과정을 배웠으니 다음부터는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에 이제 좀 더 살을 붙이는 내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살 붙이는 내용에서 제가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갔던 부분에서 좀 더 알게 되는 게 많을 걸 생각하니까 무슨 재료를 왜 사용하는지도 아까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배울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걸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1270 최선절 30분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